자,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서로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요걸 같이 공부해야 돼요. 요거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을 잘 이해해 놓으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이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결국 자본, 소유주 몫을 증가시킨다. 요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소유주 몫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소유주 몫은 뭐죠? 자산에서 부채 뺀 건데 일반 기업에서는 이걸 두 개로 크게 나눠요. 소유주 몫은 개인이 하고 있으면 그냥 내 거 이렇게 되는데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소유주 몫 자본을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좀 나눕니다. 여기서 자본금은 뭐냐면 사업에 출자한 돈, 처음에 낸 돈이야. 주식 같은 거 말하면 처음에 낸 돈은 자본금이라고 부르고요. 이익잉여금은 뭐냐면 번 돈이야, 번 돈. 사업활동 열심히 일해갖고 비즈니스 경영활동을 해서 번 돈, 이게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낸 돈은 자본금, 번 돈은 이익잉여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 총액, 소유주 몫 전체, 주주지분, 소유주 지분은 출자한 거 자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 돈이 있어요. 번 돈. 이 번 돈은 어떻게 벌게 되느냐? 수익에서 비용 빼서 이익 남은 것만큼이 번 돈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사업을 간단하게 노점을 하기 위해서 20만 원의 돈으로 간단한 도구를 샀어.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 장사를 해서 수익이 20만 원 얻어졌고 비용이 10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이익이 얼마예요? 이익이 10만 원 되겠죠? 그러면 다 현금으로 갖고 있다면 오늘 저녁에, 오늘 하루 열심히 장사해서 10만 원을 벌었어. 오늘 저녁에 내 몫은 얼마가 되는 거야? 오늘 저녁에 내 몫은 3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 낸 돈이 있고 번 돈이 최종적으로 얼마예요? 10만 원 있으니까 내 몫은 30만 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주 몫 전체는 낸 돈이 있고 번 돈이 있는데 이 번 돈 부분은 수익에서 비용 빼서 남은 돈만큼이 소유주 몫이 늘어나는 거다. 응? 그래서 그걸 근데 이름 붙여서 뭐라고 부른다? 좀 전에 용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런 약간 다른 용어들은 암기를 잘 해놓으셔야 돼.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른다. 이익잉여금.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 뺀 나머지를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출자한 거랑 번 돈. 근데 이 번 돈이 이익잉여금이고 번 돈 어떻게 된다? 수익에서 비용 뺀 이익이 이익잉여금, 번 돈이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내가 100만 원 갖고 사업을 시작했어. 근데 한 달 동안에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한 달 지나고 나면 얼마가 내 몫으로 있어야 돼요? 200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응? 이익만큼 내 돈 부분, 소유주 몫은 증가해야 된다. 그럼 손실이 나면 어떻게 돼요? 소유주 몫이 줄어드는 거죠. 까먹는 거니까. 응?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자본 총액은 출자한 거에다가 번 돈인데 이익한 것만큼 번 돈 부분, 이익잉여금이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이걸 다시 한번 좀 항목별로 보면 수익이 증가되면 번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번 돈 부분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응?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번 돈. 그래서 여기다 수익을 적는 거야. 수익만큼 이익잉여금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이 늘어나면 비용 든 것만큼 번 돈 부분이 줄겠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감소해요. 그래서 비용을 차변에 적는 거야. 그러면은 요 차이로 이익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익만큼 소유주 몫이 최종적으로 순액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차이만큼이 결과적으로 소유주 몫이 증가하게 된다. 수익에서 비용 뺀 이익만큼 소유주 몫은 커진다. 근데 그 소유주 몫 벌어서 커진 부분은 뭐라 부른다? 외우셔야 돼요.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지금 이제 여기 사업을 했어. 아까 앞에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있었는데 낸 돈은 60만 원이야. 번 돈 없어요. 근데 6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어. 그러면 돈이 60만 원 들어오죠? 현금 60만 원 들어와. 근데 차입금은 바뀐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자본도 낸 돈도 그대로예요. 그럼 뭐예요? 요 수익만큼 현금이 늘어나고 부채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커져야 되는 거지. 이익잉여금이 60만 원 늘어난 거야. 그 다음에 요번에는 그래서 요때 재무상태표를 2월 5일 기준으로 만들면 여기 이익잉여금이 6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자산,
여기 부채.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자본인데 이 자본은 이제 2월 5일 기준은 얼마야? 번 돈 60만 원 있어서 내 몫은 120만 원. 내 몫 120만 원 근데 낸 돈 자본금이 60만 원 있고 번 돈이 60만 원 있어서 그럼 뭐라 부른다?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내용을 좀 정리해서 똑같은 얘기 좀 한 번 더 보면 중요해서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수익 60만 원 하면 자산은 커져. 부채는 일정하니까 내 몫이 늘어난 건데 내 몫 중에 번 돈이니까 이익잉여금이 커진다. 그래서 자산 증가만큼 자본 증가인데 자본 증가 중에 번 돈, 이익잉여금의 증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번 돈만큼 이익잉여금이 늘어난 거, 수익만큼 이익잉여금이 60만 원 커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원급여 30만 원이 나갔다. 그럼 30만 원 나간 것만큼 현금이 줄겠죠? 현금 줄었고 부채는 안 바뀌었어. 낸 돈 그대로고. 그럼 뭐가 줄어야 돼? 번 돈에서 60만 원 나갔으니까 현금 감소만큼 부채는 일정하고 자본이 줄어야 되는데 자본 중에 번 돈, 이익잉여금이 줄면 되죠. 그래서 여기 30만 원 줄이면 그러면 2월 10일 현재 이익잉여금은 얼마 돼야 돼요? 처음에 60만 원 벌어서 이익잉여금 60만 원 커졌는데 30만 원 까먹었으니까 비용 들어갔으니까 30만 원만이 이익잉여금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여기 자산, 부채, 자본인데 자본은 낸 돈, 자본금의 이익잉여금은 이번엔 30만 원 되는 거지.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에다 자본 더하면 당연히 자산하고 같아야죠.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이니까.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면 현금이 줄어들고 부채는 그대로니까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럼 그것만큼 자산 감소는 이익잉여금 감소를 야기시키게 돼서 아까 이익잉여금 60만 원 있었는데 30만 원 비용만큼 줄어드니까 지금 남은 건 얼마 남아 있어야 돼요? 30만 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이제 30만 원만 남아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용만큼 이익잉여금은 줄어든다. 수익만큼은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돼요? 증가. 비용만큼은 이익잉여금이 감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5만 원 나갔어. 15만 원 나갔으면 이것도 뭐예요? 비용이 증가되면 부채는 일정하니까 자본 줄여야 되고 자본 중에 어느 항목? 번 돈을 줄여야죠. 그래서 여기 이익잉여금이 15만 원 줄면 그러면 2월 15일 현재 재무 상태는 여기는 이익잉여금 번 돈이 얼마만 남는 거야? 15만 원만 남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자산, 부채, 자본인데 자본은 낸 돈 60만 원에 번 돈은 얼마밖에 없어. 15만 원 벌어서 합쳐서 75만 원. 그래서 기말 시점의 자본 여기 같으면 2월 15일 현재 자본은 처음에 기초에 있던 자본에다가 그 기간 동안에 번 돈, 이익을 더하면 기말 시점의 자본이 되는 거예요. 기말 시점의 자본.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건 당연히 자산, 부채, 자산은 부채 자본하고 같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비용 15만 원만큼 현금 감소고 이익잉여금 감소다. 자산 감소, 이익잉여금 감소. 그래서 아까 30만 원 있었는데 15만 원 까먹었으니까 이제 이익잉여금은 얼마만 남는 거야? 15만 원만 남겠죠. 그래서 요거는 비용이 증가한 것만큼 이익잉여금이 줄어서 자본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에 보시면 수익은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고 비용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재무상태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익잉여금에 바로 기록하면 나중에 남는 건 뭐냐면 이익이 15만 원이었다 밖에 안 남는 거야. 이익잉여금의 증가 감소 순액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 순액만 표시하지 않고 근데 손익계산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 총액도 알아야 되고 비용 총액도 알아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수익은 수익대로 따로 기록을 하고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거, 비용은 비용대로 따로 기록하는 거야.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거. 그럼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수익에서 비용 뺀 순액만큼 여기 같으면 얼마야? 15만 원만큼 이익잉여금이 커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 수익은 여기 이익잉여금에서 바로 조정하지 않고 우리가 재무상태 변동을 반영할 때 수익이란 항목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뭐로 생각하면 돼?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거고 그 다음 비용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거고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얼마 영향받은 번 돈이 순액으로 얼마 영향받았는지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수익에서 비용 빼서 남은 돈 이익이 얼마인지를 알면 그것만큼 이익잉여금이 증가했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